네, 안녕하세요. 전주 MBC 김차동입니다. 고창군은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 문화도시 고창을 슬로건으로 아시다시피 2020년도 예비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준비했고 작년 말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제3차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돼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문화도시는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는 사업이죠.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문화도시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서 지정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 문화도시는 총 18개 도시로 전라북도에는 제2차 문화도시에 지정된 완주군과 또 3차 문화도시에 지정된 익산시가 해당이 됩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연말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 안타깝게도 1차 고배를 마신 바가 있습니다. 이후 사업 보강을 비롯해서 심기일전해서 올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경쟁하는 도시는 울산광역시, 경남 창원, 서울 도봉구, 인천 서구, 또 연수구 이렇게 15개 지자체고요. 이 가운데 군 지역은 우리 고창군을 비롯해서 담양, 칠곡, 달성, 영월 있는데요. 현재 고창군은 11월 17일 이후 이곳 구 삼양 염업사 해리지점과 바로 옆 심원문, 고전리, 염전마을 두 곳에서 현장 평가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람사루 고창 갯벌센터에서 군수님을 위시해서 고창구민 10명이 PPT 발표를 시작으로 문화도시 사업 관련 질의응답을 갖고 이 자리에서 최종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는 이 사업을 좀 더 들여다보고 또 함께 사업을 진행해 오셨던 모두 6분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또 정보 교환하면서 좋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6분이신데요. 한 분 한 분 처음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조영옥님 계십니다. 먼저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읍면별 찾아가는 문화 이슈 이웃 문화 약손방을 진행한 조영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박종철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창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종철입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문화도시 추진단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덕 선생님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대장간 대장장이를 맡고 있는, 이렇게 손이 큽니다. 대장장이를 맡고 있는 이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추진단 공장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공간 신당나기 운영하고 있는 김용수입니다. 신당나기에서는 생활미술 아틀리에, 맨발 걷기, 백북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창의문화 캠프 갯벌에 핀 소금꽃 기획 연출했고요. 그 제2차 고창문화민의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던 문화공장장 오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6분들은 이전에도 이렇게 서로 알고는 계셨죠? 네, 오늘 처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이제 주민이 주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고창문화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각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활동 가운데 지금까지 활동해온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황서연님께서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수다방하고 이제 문화살롱을 진행을 하는 거를 담당을 했었고요. 이제 그 두 가지 활동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제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각계층의 뭐 다른 지역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 느껴지거나 이제 취향하는 바가 너무 다르고 다 이렇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결핍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청각장애인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분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분들이 소통을 너무 원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그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살롱을 네, 계속 말씀하세요. 살롱을 진행을 하면서는 살롱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이제 운영자분들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제 얘기라서 좀 그러긴 한데 갯벌에서 맨발 걷기도 하면서 전래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그 90호까지 데려가는 것도 이게 쉽지는 않았는데 엄마들하고 같이 전래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또 우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예.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뭐 활동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게 있어 특별하게 짧게라도 말씀하시고 싶으면 손을 들으신 마이크를 건네도록 한 분만 말씀하시는 식으로. 예. 옆에 계시는 이영동님. 예. 예, 저는 그 주민 연구 모임인 문화대장간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만나서 우리 고창의 이 치유 문화와 관련되는 장소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대장간에서 이제 어제가 이제 2차 문화민회가 있었습니다만 1차 문화민회를 모양성에서 하자라고 했고 또 이 대장간 멤버들이 같이 또 이 공간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모양성이라면 우리 고창 사람들의 기억의 공간이고 또 자긍심의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모습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 문화도시 치유라는 그런 개념이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질문은 이 문화도시 사업이 주민이 주도로 사업을 한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괴리감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장 활동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운 점을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영옥님.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행정은 좀 위에 있는 권력이라든지 권위주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을을 다니다 보면은 고령화돼 가지고 연세들이 좀 많으세요. 제 나이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많으시거나 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좀 더 친근감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정이 이제 위에 있으면 주민과 그 사이에 딱 문화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화도시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는 역시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사람이 없어요. 예, 사람이 없고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삼고초려라고 할 정도로 14개 읍면을 3번씩 찾아갔다 생각하면 거의 한 40번 이상을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했는데 물론 면사무소라든지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네, 대체적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었을 뿐이지 좋았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사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도 이제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해오셨는데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똑같은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좀 난해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박종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사실 이 문화도시라는 것이 처음에 계획되고 설계되고 지역에 이렇게 뿌리내려지게 됐을 때 이 개념 자체에서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이 사업을 받아들이신 지역이나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문화도시라는 개념 되게 생소했고 문화도시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증들이 많으셨고 이것의 자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분들께서는 사실은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또 바로 이어서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담아내고 그것들을 목소리를 모아서 또 행동으로까지 옮기고 어떤 사업으로까지 펼쳐야 되는 이런 일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힘드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잘 도와드리고 안내하는 것이 사실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역할이었고 센터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창 문화관광재단은 사무국장으로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재단의 사업 영역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네, 텐데. 재단은 사실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저희 문화재단은 문화관광재단인데요. 사실은 원래는 저희는 좀 더 긴 안목으로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또 문화예술인 또 관광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장을 만들어낸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도 이렇게 다가가는 역할을 주어지는 곳이 문화재단입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바로 국민들 속으로 바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문화적인 방법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해결책들을 실제로 주민들이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데까지 가는 그런 곳이어서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시민 문화 리더 양성 과정을 다 거치셨죠? 우리 6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이 양성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뭐 도움이 좀 됐는지 우리 황서연님 먼저. 문화도시를 이해하는 게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서는 양성 과정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양성 과정을 거치면서 목적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시너지들이나 파워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오세훈님도 관련해서 그 교육 과정의 현장에서 어떤 정도의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이런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전문가 교육 과정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리더 양성 과정은 그 시민 현장 추진단으로서 활동할 때 되게 많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시민 창의문화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청년 조직 그 각 지역의 주민 자치회 모임들하고 이제 뭔가 의제를 만들고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리더 양성 과정이 거기에 퍼실리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리더들을 양성할 때 퍼실리티 교육을 조금 더 심화하고 그 좀 강화했으면 앞으로 우리 고창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리더로서 성장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잠깐의 말씀이지만 참 우리 6분 그동안의 고뇌와 열정 무엇보다도 또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런 또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문화도시에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문화도시의 매력을 좀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실런지. 근데 이제 이 토론은 모두 녹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공유할 텐데 그분들에게 우선 그 김용수님 먼저. 예. 사실 문화라는 것만큼 쉽고도 어려운 것은 없죠. 우리 모든 생활 속에 문화가 없다라고 할 수 없고요. 하지만 내가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좀 새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서 각자 하고 싶은 영역에서 그 문화를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떤 문화의 방향, 그것을 맞춰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화도시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고창 문화도시 취준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덕 추진위원장님 역할과 책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고창 읍성에서 진행한 고창 문화 민회의 그런 준비위원장으로도 또 현장에서 뛰고 계시고요. 역할이 많습니다. 책임감도 좀 있을 것 같고 남다른 애정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문화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저의 얘기를 하고, 남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조차도 우리 고창의 어떤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까지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이 안에서 즐겁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 안에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또 미래를 또 준비한다면은 그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고창에는 곳곳에 있고, 그것을 고창의 색으로, 고창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 고창 문화도시의 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할 겁니다. 네, 무엇보다 주민주도 연구 모임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의 역할이 정말 적지 않다고 보는데요. 자, 이번엔 또 그 문화도시가 읍과 면 지역의 문화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한 실험들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 대표님이 계시는데, 문화공간 흰당당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고창 지역에서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또 애정도 있으실 것 같고, 또 그밖에 또 우리 주민들의 기대하는 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고창은 사실 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화 공간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그 고창에 내려와서 작은 그 집을 개조해서 신당락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데요. 거기서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크게 그 생활미술 아틀리에라고 해서 저녁 때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래서 자기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그런 작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걷는 것이 어떻게 문화가 될 수 있느냐. 근데 그 실제로 놀랍게도 고창에 와서 황토를 밟고 갯벌을 밟으면서 맨발 걷기를 해보면 너무 놀라워하시고 그 안에서 스스로 아주 치유를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이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공간들이 자기만의 색깔, 그리고 고창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그 점에서 또 기대가 되고, 옆에 오세훈 공장장님 계시는데, 우리 그러니까 문화민회로만 좀 압축을 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추진 성과 같은 거 한번 좀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다른 분들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문화민회를 좀 압축을 하면, 제가 2차 민회를 준비하면서 이 주민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 스스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의 어떤 거점들, 공간을 얘기할 때 지역 주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민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신동호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그동안은 사실은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보던 공간들을 문이 열리면서 또 어떤 민회라는 걸 통해서 참여하시면서 이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신 거를 제가 짧은 기간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 민회뿐만 아니라 이 같은 장소에서 또 시민 창의 캠프를 했을 때 옆에 동호초등학교 13명, 전교생이 13명인 학생들이 이 지역의 거점 공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거를 또 주제를 정리해서 안건을 정리하는 과정을 옆에서 같이 경험하면서 정말로 이게 시민력이구나.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시민의 참여가 정말 감동이었고, 앞으로도 그게 우리 그 고창의 법정 문화 도시의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선의의 경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번 성과 공유회는 지난 1년간의 치유문화도시 조사 사업의 성과를 결산하고, 또 이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주민들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인데요.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공개되었는데,
서로를 어떻게 보셨는지 뭐 교차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그 김용수 님부터 한번. 네. 뭐 서로를 제가 다른 분들 어떻게 봤는지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저 자신으로 보면 고창에 와서 이렇게 많은 문화 활동을 즐긴다고 생각을 했고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체성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화민회라든가 또 문화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구체적이어야 하는구나. 구체성을 띌 때 각자 하나하나의 구체성들이 모여서 커다란 문화 고창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활동하시는 이 소소한 활동이 모여서 이렇게 큰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정들을 보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과치만 딱 요리의 결과치를 보면 요리가 너무 이쁘고 맛있고 하지만 그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씻고 그리고 설거지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고 아무튼 결과치로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덕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아마 문화도시 추진을 하지 않았다면은 길 가다가 모를 분들이 많았을 거고 유능한 재능을 대부분, 갖고 계시는데요. 또 길 지나다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인사도 없이 쓱 지나갔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았고 또 우리 고창에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힘이 모여서 결국은 문화도시 고창 자체가 문화라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저는 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2년이고 또 앞으로도 행복해질 2년 이후가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사무국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문화도시 사업을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가장 저는 중요한 점은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모든 사업의 준비 혹은 또 뭐 기초 과정, 또 설계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다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문화도시 사업은 그 모든 설계와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부터 주민들이 하시고 그 주민들이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하시고 그것들을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까지 모아내시면 그것들을 행정에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치들이 향후에 고창 지역의 문화 관련된 또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야에서 충분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갈 것이다.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문화도시의 그 본 취지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영욱님, 네. 저는 올해 아마 군수님 말고는 제가 제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일 많은 우리 읍면을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마을 주민이라든지 마을의 이제 그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문화라는 것이 어떤 곳은 생활이거나 생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문화가 즐기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는 생각에서 좀 더 문화라는 것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모든 혜택이 좀 고루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고 앞으로 제가 뭔가 좀 많이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자리로 이렇게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 18일 이곳 그 삼양염업사 해리지점과 또 염전마을에서 현장 평가를 받고 람사르 고창 개발센터에서 인터뷰 등을 마치면 이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냐 아니냐 이제 결정이 될 텐데 활동을 하시면서 이 어떤 준비가 필요할 건지 오히려 다른 어떤 분들보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정도 그래도 부족한 한 분 더 마이크를 드리면 꼭 이것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예. 혹시 손을 먼저 들어주시고. 예, 예. 김영수님, 예. 네, 저희가 모두 염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는 문화도시로 지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저희는 이미 문화도시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2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이 힘이 결국은 오늘 이후에도 계속 발현될 거기 때문에 이미 고창은 문화도시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가 원하는 모든 문화의 그 집합이 교창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 의지는 아주 좋습니다. 네, 이영덕님, 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의 문화라는 개념이 어딘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문화라고 얘기들을 하면 도시에서의 어떤 우왕이 굉장히 떠들고 뭐하고 시끄럽고 좀 더 세련되고 그건데 사실은 우리 전래의 문화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뭐 고창이 바다가 있다고 외부에서 아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갯벌이 있고 염전이 있다는 것은 더더욱 많이 모릅니다. 근데 우리 고창에는 바다를 간척을 하고 또 소금을 생산을 했고 또 바다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곳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죽도 이 건너편에 있는 무인도인 대죽도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엄마와 딸이 노을을 보면서 껴안고 있습니다. 저는 뒷모습만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에 엄마와 딸이 도심 아파트에서 그렇게 껴안을 수 있을까? 저 노을이 바로 엄마와 딸을 껴안게 하는 동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고창에 이렇게 산재해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역의 문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키워 나갈 거라고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한번 관련해서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는 말을 못한 것 같아서 한마디만 좀 보태겠습니다. 시민 추진단으로서 리더 양성 과정을 거치고 여기 지금 시민 추진단으로 이제 현장 추진단으로 저하고 교육받은 분이 두 분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 있어서 같이 활동하면서 부침도 많았고 사소한 의견 충돌도 있었고 그랬는데 평범한 시민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화 리더로서 성장하는 과정 그러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 개개인의 장점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분의 색깔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서도 또 제가 배우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두 분 현장 추진단 분들 정말 열심히 하셨고 되게 정말 모범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문화도시 법정도시가 되면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여기 전문가시고 뭐 또 재단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문화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게 일부에서는 전문 예술가들 어떤 문화 전문가들이 이끄는 거라고들 생각하시고 대부분의 법정도시들이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정말 문화 리더로서 양성되고 육성돼서 이 법정도시가 돼도 시민주도 말 그대로 시민주도의 그런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세워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여기 뭐 시간 되면 다른 질문도 드릴 텐데 아까 그러니까 뭐 준비해야 될 걸 제가 여쭤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반대로 이래서 고창군이 법정 문화도시가 될 것이다. 아주 좋은 결과를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부각이 된다면 뭐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이래서 고창군이 법정 문화도시가 될 것이다. 자신한다. 뭐 손을 들고 한번 우리 저 황서연 씨 앞에 마이크 있죠?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문화도시 그 활동을 하면서 저도 경단녀로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좌충우돌하면서 일단 진행을 하고
뭐 모르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잘 해 나가는 것도 있었고 한데 그러면서 저한테 생겼던 거는 활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고창이라고 하면 치유문화 도시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문화가 어떤 것들이냐면 사람들이 문화를 접하고 자기에 맞는 문화 활동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문화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내 삶에 활력이 생길 수 있는 저는 그 자체가 그냥 치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문화는 필요하고 그래서 고창이 변화되는 모습, 삼양사도 되게 우중충했었거든요. 여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길이 깔리고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창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 분 더 박종철님. 네. 저희가 문화도시의 고창의 지역의 컨셉을 정할 때 치유라고 정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치유에 대해서 고창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치유 문화이고 또 어떤 이런 치유의 것들이 우리 이 시대적인 또 흐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치유 문화를 저희가 먼저 선점하고 치유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고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요소와 또 그 역사적인 맥락 또 가지고 있는 자원 이 모든 것들이 치유 문화로 일어나는데 손색이 없이 고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 도시들의 주제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치유 문화라는 것이 고창이 해나갔을 때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또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고창은 치유 문화 도시로서 반드시 이 과업을 달성해 내야 되고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지를 담아서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제가 시작에 날짜를 고지를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면 11월 18일 오후 이곳 그 구 삼양염업사 해리지점하고 바로 옆에 심원면 염전마을 이렇게 두 곳에서 현장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갈무리로 그러니까 오후 제가 오전이라고 그랬어요? 오전으로 오후로 이것도 그래. 우리 잘못이 아니고 이제 그 문체부에서 지금 잘못한 거죠. 그러면 멘트 하지 말까요? 그거? 그러면 지금 갈무리 할까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갈무리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라고 할 거거든요. 그게 괜찮죠? 하지 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무리를 해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마무리로 지금 뭐 이장님도 안 오시고 사무국장님 이장님도 오셔서 한 말씀 하신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이거 하나 있어요. 질문이 예비 질문에 잠깐 거기 계시고 제가 다시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함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토론회를 그 카메라 뒤에서 쭉 지켜봐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신동호 마을 구현자 이장님 아주 그 눈빛을 밝게 귀는 쫑긋 이렇게 쭉 지켜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그리고 강한 의지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동호 이장 구현자입니다. 이런 토론회에 또 이장인 제가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참석하게 해주신 그 여러 위원님들께 참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근데 사실 조금 어디 다녀오는 관계로 지금 뭐 토론하시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신동호 마을 또 이쪽에 삼양 염업사 이곳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곳에 그
이곳을 좋은 힐링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해진 않았지만 이곳이 정말 어떻게 변화해서 발전이 될 건가 정말 많은 저희도 기대감이 큽니다. 저는 이제 이장으로서의 또 이 신동계 마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쪽 일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또 행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저도 이렇게 또 좋은 정보도 좀 듣고 또 제가 또 도와드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도 또 같이 함께 참여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정말 신동호 이 마을에 이 장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이곳에 있는 이런 그 보물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참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갑자기 마이크를 이렇게 들어서 정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준비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주 그냥 준비를 철저히 하신 그런 느낌입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토론을 모두 마칠 텐데요. 시작에 제가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11월 18일 오전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6분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꼭 좋은 소식을 첫 방송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